안녕하세요. 지식 방출창고입니다. 오늘은 인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만주 연해주 일대에 재배되었으며 당시에는 고구려 영토였던 관계로 오늘날에도 인삼은 한국산 인삼을 지칭하는 동시에 인삼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어원, 한자로는 삼이라고 씁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 인삼을 나타내는 한자는 참, 삼침, 침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인참으로 표기했으나 조선시대 이후에는 모두 인삼으로 표기했습니다. 고유 한국어로는 심이라고 하는데 심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헌은 성종 20년 1489년에 편찬된 구국단 이방언해입니다. 이 문헌에서는 인삼이라고 쓰고 풀어서 쓸 때는 심으로 번역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재인 노걸대언에 에서도 인삼을 심으로 언해하고 허준의 동의보감, 인삼조에서도 인삼 바로 밑에 심이라고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유희가 지은 물명고에서도 심으로 표기했습니다. 인삼의 역사, 고려인삼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문헌상으로는 1500여 년 전 중국 양나라 때 도은경이 저술한 의학서적인 신농 본초 경칙주 및 명의별록에 백제 고려 상당의 인삼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입니다. 양서 본기에도 무제시대의 고구려 및 백제가 자주 인삼을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수해 한원 고려기의 마다산에 인삼이 많이 산출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해 사문관정이 편찬한 국정백록에도 고려에서 미역과 인삼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123년 인종 1년의 송나라 사람 서군이 고려를 다녀가서 저술한 선화봉사 고려도경 가운데도 고려인삼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시에 이미 홍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즉 백삼이 좋기는 좋은데 여름을 지내면 좀이 먹기 때문에 솥에 쪄야 보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삼은 대략 백삼, 홍삼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백삼은 흙에서 캔 삼을 껍질을 벗긴 후 햇볕에 말린 것이며 홍삼은 흙에서 캔 삼을 씻어 가마에 넣고 찐 것입니다. 한국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또는 향약 구급방에 올라있는 인삼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성덕왕 소성왕 경문왕 조에 보면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 공언한 기록이 나오는데 특히 799년 소성왕 1년 7월에는 길이가 9척이나 되는 인삼을 발견하여 하도 신기하여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진상을 하였더니 덕종이 보고 인삼이 아니라며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에서 당나라에 조공한 인삼에 관해서는 당 숙종 때에 이순이 저술한 해약 본초 가운데 인삼을 붉은 실로 묶어 포장하였다는 대목이 있어 그때에도 외국에 보내는 인삼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기술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향약 구국방에는 인삼의 삼자가 참이 아니고 삼으로 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인삼을 인참으로 쓰는데 한국에서 인삼으로 쓰는 것은 조선왕조 이후의 문헌에서 참자 대신 삼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입참, 참알, 참차 등의 용어에서 참자를 사용하고 있어 인삼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인삼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인삼의 한국 고유의 이름은 심이지만 어원 및 시작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의보감이나 제중신편 방약하편에 인삼의 향명이 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근세까지도 심을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겨우 산삼 채취인의 은어인 신만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삼의 생태 인삼은 대표적인 약용식물로서 떡잎식물, 사용화목, 두릅나무가 여러 해살이 풀이며 약용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높이는 60cm에 이르고 3대는 해마다 한 개가 곱게 자라며 그 끝에 한 개의 꽃대가 이어지고 3에서 6개의 잎자루가 돌려납니다.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잇몸은 3에서 5개로 갈라져서 장상복엽을 이룹니다. 잎 앞면의 맥 위에는 털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 개에 가는 꽃줄기가 나와서 그 끝에 4에서 40개의 다막녹색의 작은 꽃이 산용꽃 차례에 달립니다. 꽃잎과 수술은 5개이며 암술은 1개로 씹어는 하위입니다. 열매는 핵과로 평구형이고 성숙하면 선홍색으로 됩니다. 뿌리는 약용하며 그 형태가 사람 형상이므로 인삼이라 합니다. 예로부터 인삼은 불로
장생경신의 명약으로 일컬어집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뿌리는 비대근으로 원뿌리와에서 5개의 지근으로 되어 있고 미왕백색입니다. 분지성이 강한 식물이며 그 뿌리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확은 4에서 6년근대에 합니다. 한국 전매품인 홍삼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 5, 6년근입니다. 6년근의 죽은 몸통은 길이 7에서 10cm 내외이며 지름은 2.5cm 내외이고 뿌리 길이는 34cm에 이르고 무게는 100g 정도입니다. 인삼은 매년 땅속 줄기 끝에 연결된 느두에서 싹이 나오고 가을에는 줄기와 잎이 고사합니다. 유기농 인삼의 경우 뿌리 길이가 길고 굵기가 가늘며 무게도 일반 인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현재 널리 재배되고 있는 인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고려인삼. 일본에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고려인삼, 조선인삼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진해인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인삼 코리안 진생은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말하며 현재 한국의 금산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삼, 조선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 야생토삼. 일본에서만 야생하는 품종입니다. 인삼의 가공, 홍삼. 인삼의 전통적인 제품에는 수삼, 백삼, 홍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삼은 갓 수확한 인삼입니다. 백삼은 4, 6년생 뿌리를 캐서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 것인데 고든 형태로 말린 직삼과 구부려서 말린 곡삼이 있습니다. 홍삼은 5, 6년생 뿌리를 껍질째 수증기로 쪄서 말린 것입니다. 홍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열을 받은 당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므로 홍삼 색깔은 갈색이 도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밖에 뿌리를 고아서 만든 인삼농축에 홍삼을 가루로 만든 홍삼분, 인삼가루를 캡슐에 넣은 인삼캡슐, 인삼가루를 접착성이 있는 식용물질로 뭉친 인삼정, 인스턴트 차로 만든 인삼차, 인삼주 따위가 있습니다. 고려인삼. 고려인삼에는 수삼을 가공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등 3가지 인삼으로 나뉩니다. 수삼. 수삼은 인삼밭에서 갓 수확한 인삼입니다. 홍삼. 홍삼은 수삼을 증숙 처리한 후 건조한 인삼입니다. 태극삼. 태극삼은 수삼을 수증기로 말린 인삼이며 홍삼과 백삼 중간 단계의 인삼입니다. 주로 한식에서 요리 재료로 널리 쓰입니다. 백삼. 백삼은 수삼을 그대로 건조한 인삼이며 고든 형태로 말린 직삼과 구부려서 말린 곡삼이 있습니다. 인삼의 재배. 생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약효 성분을 얻으려면 4에서 6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빛가림 상태인 저강도에서만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점에서 시설과 재배 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며 연작 피해가 심해 수확 후 밭은 10년, 노는 3년 이상 경과해야만 재식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생산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수확한 고려인삼은 수삼과 홍삼, 백삼으로 분류합니다.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본삼류라 하고 가공 처리하여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인삼은 가공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삼의 쓰임새. 예방 차원의 보조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통해 치료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인삼 재배에 있어서도 유효 성분의 치밀한 연구와 함유량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배법 개발에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성분과 약효. 중국의 의학서인 신농본초경에서는 365종의 약물을 상종하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 약 120종, 중품 약 120종, 하품 약 125종으로 구별하는데 인삼은 상품약에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약효에 대해서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 헌제 때의 장준경이 쓴 상한론의 처음으로 인삼의 구체적인 처방이 21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날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한방 처방서인 방약하편에 올라있는 467방의 처방이 상중하에 3통 분류로 나뉘어 있고 상통 처방은 보제, 중통 처방은 화제, 하통 처방은 공제이며 인삼이 배합되어 있는 132종의 처방의 약 94%가 상통과 중통에 들어있으므로 보와,
인삼은 보약 또는 강장제로 사용되는 것이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인정되는 인삼의 약효를 요약하면 강장 강심 건의보정 진정약으로 널리 상용되고 위장 기능 쇠약에 의한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에 진흥약으로 사용되며 경약자의 위부 정체감, 소화불량, 구토, 흉통, 식욕부진 등에도 응용됩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등은 적은 양을 복용하여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계속 복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의 분말. 이와 같은 약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비교적 늦어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급속하게 발전되기 시작하여 성분 양리작용 및 임상적인 연구에 있어서 다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삼 약효의 주성분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사포닌 배당체 물질이 항피로 작용 작업 능력 증진 작용 성선의 발육 촉진 작용, 혈당치 강화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삼의 생체 단백질 및 DNA 합성 촉진 작용,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인삼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극히 드문 편입니다.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드물고 제한적인 편입니다. 최근 국제인삼 심포지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명적 감염에 대한 보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삼, 바당류 혹은 인삼액기스를 매일 투여한 쥐는 다른 아류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보호 효능 개선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려인삼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양리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강장제 역할에 의한 신체의 항상성 유지, 학습 기능 증진과 기억력 감퇴 개선 및 지적 작업 수행 효율 향상, 통증 완화 작용, 암 예방 효능,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 억제, 항암제의 항암 활성 증강, 항당뇨 효능, 간 기능 항진, 혈압 조절 외에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 억제, 여성, 갱년기 장애 및 남성 성기능 장애 개선, 항산화 활성 및 노화 억제 효능 등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인삼의 주요 활성 성분은 사포닌 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복합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 흥분작용과 진정작용을 하며 신진대사 조절, 혈당 감소, 근육활동 향상, 내분비계 흥분작용, 호르몬 농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은 대부분 트리테르페노이드계의 단말한계 사포닌으로서 인삼 속 식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사포닌입니다. 식물의 사포닌은 용혈작용이 있는데 특히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독성이 거의 없는 중성 배당체입니다. 또한 인삼 사포닌의 양리작용은 다른 약용식물의 사포닌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특히 고려인삼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 고려인삼의 효능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